자, 가자. 이 문제 질문 누구예요? 다 손들어 볼래요? 하나, 둘, 두 명. 자, 우리가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지. 이게 해잖아. 근데 여기서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 1과 3이 그래서 뭐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얻은 놈들이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얻은 놈들은 사실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들입니다. 맞죠? 바깥 범위로 나와도 마찬가지야. 즉 부등식의 해의 경계에 있는 놈들은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뭐다? 방정식의 근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녀석 어디 있어? 영주는 어떤 2차 부등식을 푸는데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해를 얻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1과 3이라는 값이 중요합니다. 얘는 뭐거든? 만약에 이게 방정식이었다면은 근인 거거든. 그러면은 이 1과 3을 가지고 합을 통해서 근과 계수 관계, 계수를 얻을 수 있고 두근의 곱,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계수를 얻을 수 있지. 근데 얘가 잘못 본 거는 뭐? C를 잘못 본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에서 풀었던 거 기억나요? 잘 본 놈만 보자. 계수 C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계수 누구? A와 B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A와 B로 만들 수 있는 A분의 B가 바로 뭐예요? 두근의 합이죠. 부호 반대. 두근의 합이죠. 즉 얘가 구한 근의 합 4는 살려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었음? 네. 요걸로만 갈게요, 나는. 두 번째. 루비니가 뭐야? 루비니는 자, 고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A를 잘못 봤대. A를 잘못 봤대. C를 잘못 본 거, B를 잘못 본 거는 쉽지. 우리 2차 부등식에서 했었지. 2차 방정식에서. 근데 이번에는 뭘 잘못 봤대? A를 잘못 봤대. 맞지? 그러면 그놈에 의해서 뭐가 잘못된 거야? A분의 B 또한 지금 뭘 구했냐? 아이씨, 합이잖아. A분의 C 또한 마이너스 8. 둘 다 분모 때문에 잘못됐지. 맞지? 그러면 뭐? 얘가 잘못 본 거는 A를 잘못 봤기 때문에 A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봐? 또 다른, 아이씨, 대문자 A로 하자. B는 좀 헷갈립니다. 이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잘 봐. 루비니가 얻은 방정식 또는 부등식은 뭐다? 이걸 얻은 거예요. 맞나요? B가 뭐야? B가 뭐야? 마이너스 2A지. 그치? C가 뭐야? 마이너스 8A지. 근데 여기서 누구만 싹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얘만 바꿔버리면 최고 차이 개수만 최고 차이 개수만 요것만 싹 바꿔버리면 제대로 된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간다. 잘못 본 놈을 무시하고 제대로 본 놈만 보세요. 자, 얘는 분명히 대문자 A, 스몰 a,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만 잘못 봤습니다. 맞죠? 근데 얘가 계산을 틀린 건 아니거든. 잘못 보기만 했을 뿐. 합이나 곱은 살릴 수 있어. 그럼 얘가 얻은 근에서 뭐야? 두 근의 합 2.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 다시 한번 요거 원래대로 돌릴게.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로 두근의 합을 a분의 c로 두근의 합을 곱을 얻어야 되지. 맞지? 근데 얘는 지금 누구를 잘못 봤다 그랬어? 최고차항의 개수 스몰 a를 잘못 봤잖아. 그래서 원래라면은 여기에 있는 요 부등식을 그대로 살려주면 되는데 스몰 a를 잘못 봤기 때문에 스몰 a 최고차항의 개수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방금 뭐로 바꿨었어? a가 아니라 잘못 본 최고차항의 개수 대문자 a로 써준 거야. 그러면 각각의 식에서 너희들은 b가 뭐야? 마이너스 2a라는 식을 얻고 c는 뭐야? 마이너스 8a라는 식을 얻을 수 있지. 즉 루비니지. 루비니가 본 2차 부등식을 써보면 뭐다? a 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2a의 x 마이너스 얼마야? 8a 0보다 작다인 거야. 여기서 뭐만 잘못 봤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잘못 봤고 얘네들은 괜찮아. 얘가 자체가 b니까 b는 괜찮잖아. c도 괜찮잖아. 그래서 제대로 본 원래의라고 하자. 원래의 2차 부등식과 얘가 잘못 본 부등식의 관계는 뭐다? 최고차항만 슬쩍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녀석들은 그대로 두시고. 그러면 이제 뭐야? 얘랑 여기서 살리는 누구? 얘는 갈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냐? a분의 마이너스 2a는 4, 9, 반대는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자 하나로 다 돌아가지. 오케이? 뭐? 스몰 a는 2분의 a구나. 그러면 대입해서 바꿔주면 이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주면은 A 묶었지.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곱 찾을 수 있잖아. 알파, 베타 찾으러 갈 수 있잖아. 자, 여기까지다. 이거 내가 2차 방정식 때 잠깐 했던 얘기인데 너네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 잘못 보고 푼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해놓고 안 하고 넘어갔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게. 부등식에서는 응용해서 나오는 것 뿐이고 문제는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B를 잘못 본 놈과 C를 잘못 본 놈. 걔네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승현이는 B를 잘못 봤고 시훈이는 C를 잘못 봤대. 그럼 승현이가 잘못 본 거에서는 B는 무시하고 C만 갑니다. A와 C. 뭐? 두 분의 곱은 갈 수 있는 거야. 시훈이가 C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A, B는 잘 본 거기 때문에 합은 살려도 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곱과 합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라서 제일 쉬운 문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형태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좀 고난도입니다. 한 놈은 승현이는 B나 C 둘 중 하나를 잘못 볼 거야. 를 잘못 봅니다. 근데 시훈이는 A를 잘못 본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상태 그대로 합도 못 살리고 곱도 못 살리지. 왜? A를 잘못 봐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너네가 풀었을 거야. 근의 공식을 잘못 외운 놈. 잘못 적용하여. 뭐야, 목은? 잘못 적용하여 푼 녀석.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얘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쉬워. 기본 문제거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요 두 가지를 좀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지금 얘가 주어진 거고 얘는 지난번에 나왔었어. 얘랑 함께. 오케이? 방정식 단어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설명할까? 아니면 넘어가도 되겠어?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어, 나경아? 이해됐어? 시윤이도 이해됐어? 네,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알았죠? 끝.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 주세요. 18번으로 갈게요. 다 되면. 됐음?
이거 질문 누구야? 손 들어봐봐. 한 명? 나머지는 질문 없어? 그러면 이거는 말로만 해볼게. 너가 할 수 있나 보자.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니까 판별식 쓰면 되는 것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 물론 판별식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근데 첫 번째 실수, 결국 두 번째 실수, 첫 번째 실수 다 똑같은데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라는 거 이해했니? 인지했었니?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할 때 판별식 냅다 써버리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항상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 음수라는 거 생각하고 푼 거예요. 요게 보통 첫 번째 나오는 실수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이거 지워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틀린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보통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2차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2차가 아닐 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즉 첫 번째는 반드시 뭐로 푼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4라는 최고차항이 0이 아니라는 상태로 풀었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1차 부등식이나 뭐 아닌 2차가 아닌 어떤 다른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해됐음? 자, 나머지 사람들도 맞춘 사람들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뒤에 과정도 제대로 풀어볼게요. 자, 다시 간다. 그래서 2차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나눠 풉니다. 일단 0이 아니라고 하면 부등식 자체의 변화는 없죠. 그리고 2차 항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성립하는 이런 녀석을 내가 지난 시간에는 뭐라 불렀지? 이런 녀석들을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의 예시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지? 모든 실수 또는 다른 말로 항상 성립. 그 다음에 뭐? 해가 없다. 다른 말로 해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등식인데 해가 상수 하나 나와버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빼고 모든 실수 다 나오는 거. 이런 예시들을 우리는 특수한 해라고 부른다 그랬고 특수한 해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반드시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보라 그랬었거든. 기억남? 간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푸는 게 정상이다. 왼쪽을 y, 오른쪽도 y. 요 이차 함수가 요의 y는 0, x축이라는 함수보다 어디에 있다? 4, 5다. 어디에 있다? 작으니까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항상 성립한다. 다른 말로 모든 실수다. 그 말은 뭐다? 저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언제? 항상이요. 그래서 그래프는 x축의 아래쪽으로만 2차 함수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반드시 엎어져야 되지.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a제곱 마이너스 4는 엎어져야 되니까 음수가 되어야 해서 a의 범위는 일단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한정되며 그 다음에 두 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고 있네요. 부러졌다. 만나지 않고 있네요. 맞죠? 그래서 뭐로 들어간다? 판별식으로 들어간다. 판별식 바로 씁시다. 뭐예요?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4 a제곱에 마이너스 4 만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수민아? 작다. 그렇지. 그래서 풀어주면은 5a 제곱에 1창 4a 상수항 마이너스 12 0보다 작아지세요. 이거 인수분해 되냐 근데? 쉣. 인수분해 되냐? 된다고? 아 그래? 찾아보자. 어떻게 돼? 2, 6? 된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A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얘랑 합치는 범위 써줘야지.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찾은 범위 뭐임?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6보다 작다. 교집합을 찾은 건데 쟤는 이미 요거보다 넓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 해야 된다고? 여기 밑에 써놓은 거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랑 플러스일 때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안에서 1번 a가 마이너스 2라면 저기 저 2차 부등식은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보다 0이 크다. 어머 성립하네. 그러면 얘도 해로 포함하는 거고. 두 번째 2번 a가 2다. 그러면 2차항은 사라졌지만 1차항은 살아있지. 부등식 자체가 뭐가 만들어져? 4x-1이 0보다 작네요. 얘가 항상 성립할 수 있냐? 1차 부등식이 어떻게 항상 성립하니? 뭐 4분의 1보다 작다 얘가 나오지. 항상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탈락 얘는 제외. 그래서 답은 뭐다? 최종 답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니 5분의 6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됐나요? 자, 두 가지 실수 많이 한다. 첫 번째, 2차로 푸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일 때 그놈의 부호.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프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음? 아니면 너희들이 자꾸 판별식만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거든. 최고차의 계수가 지금은 답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답에 관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꼭 쓰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실수. 두 번째는 뭐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또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할 때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라면 걔가 0일 때와 아닐 때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끝. 오늘 말 겁나 길어지네. 20번 가자. 자, 지워도 되겠죠? 응, 가자. 세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하여 누구의 값이 실수가 되게 한다. 이거 질문 누구예요? 성호. 자, 간다. 일단 루트를 가지고 있는 녀석에 대해서 실수가 되게 한다. 루트를 가진 상태에서 실수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 루트 속이 또는 0. 그래서 얘는 결국 모든 실수 가지고 와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다? k 플러스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에다가 플러스 5의 값이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풀이는 생략할게요. 첫 번째 뭐? k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 즉 2차가 됐을 때는 두 번째 k 플러스 1이 0일 때, 즉 2차항도 사라지면서 이번에 1차항도 동시에 사라지지? 그럼 사라지거나 만들어지는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보면서 k는 마이너스 1도 포함을 하냐 마냐를 하나 더 찾아줘야 되고, 두 번째 k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 뭐?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붕 뜨도록 그림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거기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니까 뭐는 확인하고 가자. k 플러스 1이 양수인 거는 확인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안 만나니까 뭐로 간다? 판별식으로 가서 식은 안 할게.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 두 개의 교집합의 범위를 해를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의 해와 요 녀석의 해를 둘 다 답으로 써주는 거지. 이해됐지? 결국 18번이랑 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실수란 말이 추가됐을 뿐. 넘어가자. 32번. 자, 이 문제 발표.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요 녀석 언제 내가 처음으로 한번 설명했었냐면 이 교재 이름으로는 이참수의 활용 파트. 근데 카메라가 꺼졌어. 쟤 왜 저래? 이게 무슨 일이요? 잠깐만. 앞에 부분 날아갔을 수도 있겠다. 이 음성만 들어가고 영상은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봐야 뭐 두 문제 푼 거니까. 세 문제인가? 가자. 2차 함수의 활용. 거기서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알았죠? 설명했을 거예요. 뭘 설명했었냐면 바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
실근의 부호는 기억나냐?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뭐뭐뭐 확인하세요? 합과 곱과 판별식 기억나? 그래서 합이 뭔지 곱이 뭔지는 너희들이 찾으면 되고, 뭐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근의 합은 양수, 두근의 합이 뭐래?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곱도 양수,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그게 실근의 부호 유형. 그거 설명하자마자 바로 하나 더 설명을 했고, 그거 아마 이 교재에서는 부등식에서 나올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바로 뭐냐면 실근의 부호에 이어서 오늘은 한 번 더 설명하는 근의 분리입니다.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근의 분리 문제다라는 걸 판단하냐면 예시를 외우세요. 자, 실근의 부호는 문제가 어떻게 주어진다? 문제 속에 두근이 모두 양수 또는 뭐 두근이 모두 음수 이런 식으로 줄 거고, 얘는 문제에 뭐라고 나온다? 지금처럼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나오던가, 작다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왜 다 부러져 있냐?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라든지,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근의 분리입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유형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실근의 부호는 말 그대로 근의 부호를 준다라는 얘기겠지. 맞지? 양수다, 음수다. 얘의 유형은 근의 분리. 이름부터 사실 이상하거든. 이름부터 왜 나온지를 얘기를 해보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1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과 작은 부분, 1을 기준으로 큰 부분, 두 개로 부분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근들을 뭐 해놓은 거야?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근들을 분리해 주세요. 약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전 명칭이 직관적이지가 못해서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근의 위치라고도 불러요. 또는 어떤 문제집들은 실근의 크기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이름들이 문제와 약간 연관성이 더 있어 보이나? 오케이? 나는 실근의 위치라는 말을 좀 좋아하고 1보다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크기는 말 그대로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이에 있다, 뭐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도 나와서 나는 크기란 말은 잘 안 써. 그 옛날부터 쓰던 명칭이 근의 분리거든.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1과 2가 있으면 그거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하나, 마이너스 1과 2 사이 부분 하나, 2보다 큰 부분 하나로 나눴을 때 세 가지 부분으로 근들을 가운데 부분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시켜 주세요. 약간 이런 뜻이라고. 어쨌든 문제 유형을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런 예시든 뭐든지 간에 2차 방정식 문제거든. 우리가 고등부에서 기피하는 근의 공식은 제외하고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당연히 풀리지 않을 텐데 판별식만 가지고 1보다 크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 못하죠. 크다 작다 구분 못하잖아. 두 개가 존재한다, 한 개만 있다 밖에 모르잖아, 판별식은. 그럼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합이 2보다 크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 합이 2보다 크다 그래서 무조건 둘 다,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는 얘기 하니? 아니잖아.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근도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부족합니다. 즉 방정식의 도구인 판별식이라던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다? 함수로 다시 만드는 거야. 왜? 방정식의 도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함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뭘 찾으러 가냐면 함판축을 보러 가요. 자, 이름부터 설명할게요. 함은 뭐냐면 함수값의 부호예요.
이름부터 판별식이겠지. 그냥 축은 축. 정확하게는 축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음? 자,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지 지금 저 예시로 설명할 테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예시로. 가자. 일단 이 문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밑줄 친 부분 다시 할게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이 얘기를 보자마자 당신들은 어머 이거 근의 분리 문제네 라는 거 외울 수 있겠니? 그것까지는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근의 분리 문제는 어떻게 풀자 그랬다? 옆으로 가자. 함수로 해석을 하자 그랬다. 즉 그래프를 그리러 갈 거야. 간다.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가자는 게 아니라 노란색 2차 함수와 흰 색깔, 다른 말로 x축이죠. 함수의. 자,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가 아니지. 앞에 함수로 해석하자 그랬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바로 명칭 바꾸기입니다.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 말을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봐. 그림 그리면서 함께. 2차 함수와 x축에 대해서 얘들아. 방정식이라는 놈은 뭐라 그랬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녀석이라 그랬지. 맞지? 맞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놈은 두 함수에서는 뭐라고 읽어줘? 두 교점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는 교점. 오케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라는 말만 바꾸면 돼요. 뭐로 바꿔? 오른쪽에 있다. 근데 어떤 문제는 위로 풀고 어떤 문제는 오른쪽으로 푸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지. 자,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항상 교점의 x좌표라고 했던 거 기억나? 내가 처음에 설명했던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실근은 일치하는 명칭이라고 했었거든. 이거는 지금 교점의 x좌표니까 x좌표가 큰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음? 부등식은 위아래였지만 y좌표끼리의 비교라서.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저 그림에 요 흰색으로 내가 바꿔서 쓴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해석을 달리한 이 명칭을 그대로 그림에다 옮겨보세요. 자, 두 교점, 뭐? 얘랑 얘에 대한 얘기지. 뭐보다 오른쪽에 있다? 1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럼 그림 그려졌어?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뭐로 함수 값 판별식 축까지 뭐 한판 축 세 가지 확인을 해 줍시다. 함.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함. 얘를 보통 fx라고 이름을 잡는데 fx의 그림이에요. 좌변을 가지고 만든 함수. 거기에 뭐 함수값, 다른 말로 y값,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의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자. 그럼 x를 하나 넣을 수 있지. 여기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봐, 성호야. 넣을 수 있는 x좌표 뭐 하나 표현돼 있어? 1 하나 표현돼 있고 그때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누구? y좌표의 부호. 양수야 음수야 승현아? 윤승현 씨? 양수죠. 그래서 f라는 함수에 1을 넣어주면 계산한다? 양수야 찾으면 돼. 두 번째, 수민아. 판은 판별식이지. 판별식은 방정식에서의 근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은 그래프입니다. 그림.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지. 교점이 현재 몇 개야? 그러면 판별식을 쓰자. 쓰는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얘가 몇 개면 어떻게 되면 돼? 두 개니까 교점이 크다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위치입니다. 그림상의 축은 어디에 존재해? 여기에 존재하고 식을 통해서
값을 찾아보면 x는 a 플러스 1일 거예요. 자, 이 a 플러스 1의 위치, 그 축의 위치라 그랬지. 비교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 그래프 안에. 1밖에 없지. 1보다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존재하잖아, 축이. 크다를 가시면 돼요. 그 세 개 연립부등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냐? 이게 근의 분리야. 어렵죠? 수학상에서 모든 단원을 다 합쳤을 때 가장 어려운 거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하면 근의 분리입니다. 활용 용도도 굉장히 높아요. 너희들이 수학 하가 돼도 괴로운 건 근의 분리일 거야. 가끔씩 괴롭히러 올 거야. 수원 때도 가장 어려운 걸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가 또 너네 괴롭힙니다. 수2로 가도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는 계속 너희들 괴롭혀요. 수학 하 때 배우는 절대부등식 산술기야. 지금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렵거든. 갑툭튀 하면. 근데 걔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는 끽해봐야 수1 정도? 수에서는 안 나와요. 잘. 나오긴 나오겠지만. 근의 분리, 수학 4에서 너희들이 와 나는 도형이 제일 어렵던데 도형이 너네를 얼마나 괴롭히겠어. 끽해봐야 수2에서 잠깐? 활용형 한두 번? 한두 문제? 나머지 너희들을 제일 괴롭히는 건 바로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는 이번 단원으로, 즉 수학 상이니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혹은 중간고사 둘 중 한 번 나올 텐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단원이면 솔직히 난 버리겠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빼자. 이거 나오면 문제를 읽는 방법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냥 버리자라고 하는 애들도 많을 거예요. 만약 일회성이 맞다면. 근데 이게 2학년 1학년 2학기 때도 2학년 1학기 때도 2학년 2학기 때도 3학년 1학기 때도 계속 나오거든. 근의 분리는. 이건 버리면 안 돼. 모든 학년에서 다 한 문제씩 틀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나와서 꼭 이해하고 갑시다. 알았죠?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세요. 이거는 필기 시간 드릴게요. 부등식이 주어졌습니다. A는 양수,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말 안 해도 당연히 2차 부등식이 될 거예요. 2차 부등식에 대하여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때 부등식 다른 녀석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봅니다. 해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간다. 부등식의 해에 있는 경계값들은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근이라 그랬죠. 즉 근과 계수관계 문제라는 얘기야. 간다. 두근의 합에 해당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모임 마이너스 a분의 b임.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알파 곱하기 베타 모임 a분의 c임. 그거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가자. 부등식 cx 제곱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말고 또 다른 조건 있나? 다른 조건 없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그래서 C가 뭐예요? 짠! A 알파 베타. B가 뭐예요? 간다.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A는 뭐예요? 그냥 A요. 자, 푸시면 됩니다.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다, 그치? 그래서 A가 양수란 조건이 알파였네? 알파야, A야? 너네 책이 알파라 돼 있어? A라 돼 있어? 알파라 돼 있어? 찾아야 되네? 자, 알파가 양수면 베타도 양수지? 맞죠? 알파, 베타는 둘 다 양수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A의 부호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 이걸로 가면 되는구나. Sorry.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0보다 크다였는데 사입 범위가 나왔네. 그게 핵심이네. 크다라면은 바깥 범위를 알고 있지, 우리가 해를. 대신에 그건 언제? 최고 최행계수가 양수일 때. 근데 0보다 컸는데 사입 범위로 나온다? 그 말은 뭐야? A가 음수란 얘기네. 맞죠? 그러면 여기는 2차 부등식이 뭐가 돼? A로 나눠버리면서 양변을 음수로 나눠버린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인수분해 진행합시다.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마 1, 마 1. 그래서 A 범위는
뭐가 될 겁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가지고 뭐 해요? 작으니까 사이범위로 하면 되겠죠. 근데 알파분의 1이 커, 베타분의 1이 커. 알파분의 1이 크겠지. 왜?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놈의 알파가 있고 더 큰 놈의 베타가 있잖아. 역수끼리 비교하면은 베타분의 1이 더 작죠? 끝. 근데 내가 하나 잘못 썼다, 그치? 맞죠? 뭐 이거 마이너스. 그치? 저 마이너스가 이거 올 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부등호 저 마이너스 비를 못 봤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너희들의 해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다. 됐죠? 역수라서 베타가 더 커졌지만, 아니 알파가 더 커졌지만 마이너스 붙여서 다시 베타 쪽이 커진 걸로 다시 바뀌었지? 요게 답입니다. 답 몇 번? 3번. 끝. 됐나요? 요 문제 어렵네. 요런 문제가 이제 너희들 함정 삼기 되게 좋은 문제죠. 딱 내신용. 너네가 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센 같은 것들은 뭐 대형 출판사, 오래된 출판사니까 뭐 경험에 의해서. 근데 요 아쌤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오래된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만든 출판사가 다 학원생들 출신이야. 그래서 선생들이 어디서 많이 너희들한테 함정을 주는지 좀 많이 아는 교재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이매스, 하이하이. 알았음? 가자. 38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교재고. 지워도 됩니까? 넘어도 됨? 간다. 자, 38번. 이번에도 핵심. 뭐?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 대신에 하나의 함정은 빠졌네. 뭐?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2차라고 해준 거. 그죠? 이것 또한 2차가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면 또 함정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2차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0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갑니다. 0보다 작다는 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내용이야. 해가 존재만 하면 돼. 그 존재한다 중에는 모든 실수도 있을 거고, 해가 존재하는 것 중에는 딱 하나의 실수, 즉 뭐 특수한 해들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특수한 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프로 들어갑니다. 갈게요. 좌변 y는 우변 y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이라는 함수보다 보다 작다니까 뭐야? 아래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내려가는 부분을 발생시켜 주세요. 이 얘기다. 그치? 그래서 뭐 한다? 첫 번째, x축이 있을 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거부터 갈게. 음수라면 2차 함수가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무조건 내려오는 부분이 발생하지. 아무리 위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뚫고 내려올 거 아니야. 맞죠?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무조건 발생하죠. 그럼 얘는 전부 다 우리가 만족하는 피해 범위. 그런데 문제는 뭐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가 문제겠네. 그러면 뭐해?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어때? 반드시 두 개에서 만나줘야 되죠. 그래서 뭐로 들어간다? 판별식으로 들어가서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얘는 그래서 p제곱에 2p-2p 사라지고 1-4-3 0보다 크다. p제곱이 3보다 크다. p는 루트 3보다 크거나 또는 p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p는 현재 마이너스 2보다 크다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겹치는 범위만 놓고 생각을 해주면은 p는 어떻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또는 p는 어디 갔어? 이것만 되네요. 됐죠? 얘는 다 빼줘야지. 왜?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고 있었으니까. 아니지. 맞네. 이것도 들어가네. 또는 p는 루트 3보다 크다. 요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도 포함을 하고 있었지. 그럼 이제 이 해와 이 해를 가지고 뭐 해줘야 돼? 합집합으로 들어가줘야 되지. 됐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저거. 요거. 요거. 이게 다 답입니다.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됐음? 끝. 이해됐냐? 예. 여기까지. 몇 번이야? 38번. 왜 이렇게 답이 많아? 요렇게 답이 나와요. 가릿. 다음 44번 가자. 두 개 빨리 풀이하고 잠깐 쉴게요. 넘어도 되나?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왜 그래프를 그렸다? 우리가 만족하고자 하는 놈 자체에 특수한 해도 가지고 있으니까. 갑니다. 44번. 대이차함수 fx, gx, h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중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세요. 자, 갈까? 그림 다시 좀 그릴게요.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만 볼 겁니다. 그죠? 자, 이 속만 볼 거야. 다른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그릴게. 누구부터 보자? 아, fx 그리기 제일 귀찮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겨?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의 그림은 분명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f다, 그치? 됐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기는 한데 뭐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두 번째, g를 볼 거야.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어때? 그냥 딱 이렇게 만들어지지. 안 그립니다. 왜? gx는 무조건 음수인 거 알잖아. 0이거나.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갈게요? h 갑시다. h는 어때요? 짠. 다시 한번 어떻다? 짠. 이게 h. 자, 간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녀석은 뭐 보면 돼? g는 어차피 음수인 거 알잖아. 맞지?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돼? 이걸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또 하나. 0은 자꾸 보지 말고 곱해서 양수라는 말을 한글로 바꿔봐. 차승현 씨. 곱해서 양수란 말이 뭐죠? 그렇지. 다른 말로 한마디로 고치면 부호가 같다. 곱하면 음수는 부호가 반대다. 맞지? 부호가 같다. 그래서 방금 승현이 얘기한 것처럼 f가 양수일 때 h가 양수인 것도 찾고 f가 음수일 때 h가 음수인 것도 찾아주면 돼요. 부호가 같은 거 찾아봐. 어디밖에 없어 얘들아? 여기밖에 없지. 여기는 파란색이 양수인데 노란색이 음수. 여기는 파란색이 음수인데 노란색이 양수. 그럼 우리의 해는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것만 보면. 알았죠?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되는 해. 뭐도 다 찾자? 0 되는 것도 하나 더 찾자. 0은 뭐야? f와 g와 h를 곱해서 0이라는 거는 셋 중 하나만이라도 0이면 다 포함이지. 그래서 x가 만나는 곳 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5까지. 그게 답이겠죠. 됐죠? 답은 얼마야? 1이겠네. 44번의 답은 1. 됐음? 어때요? 정말 쉽죠? 네. 마지막 48번 가도 됨?
네. 우리 지금 수학 상이지. 너네 수학 하도 하고 있지. 윤승현이가 수학 하 안 하고 상만 하고 있댔나? 아. 수학 하 하고 있는 사람들 수학 하 때문에 교재가 어려워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있냐? 저기 전원쌤 반은 교재 괜찮냐? 거의 어려울 텐데 거기 교재. 그지? 오늘 전쌤이 그러더라고. 야, 애들 거기 쓰고 있는 교재가 내가 뭔지를 알고 있거든. 그 교재 할만해? 물어봤지. 아니, 애들 거의 시체야 이러던데. 괜찮냐 너네 반? 교재 너무 어려운데 이러던데. 우리 반은 오히려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지 않냐? 수학하? 그지? 두 개를 적절히 섞었어야 되는데. 오늘 갑시다. 근데 수학하도 내가 하는 교재도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두 명씩. 다음 교재는 난이도 확 뛸 거예요. 시윤이 우리 반. 근데 수하를 한다면 보통 수원 수투로 올릴 건데. 자, 아무튼 갑시다. 자, 이 문제 발표. 자, 이 문제는 방향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알았죠? 자, 보자.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야. 여기서 애들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쉽죠? 2, 5, 두근은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바꿔볼까? 뭐야?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x 플러스 5는 0의 근 2, 가 이상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2와 5 사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근의 분리죠. 여기까지만 보면 근의 분리잖아. 몇 개를 좀 빠뜨리고 읽어보면 그걸 찾아야 돼. 너네가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 수학도 결국 수로 만들어진 언어라 그랬지. 그치?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배운 유형 뭐랑 연결되는지 해석을 해서 읽어줘야 돼요. 어쨌든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의 근, 가 2차 방정식의 두근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다. 근의 분리입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근의 분리라는 걸 읽었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오늘 배운 거. 함수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말은 뭐가 뭐와 뭐의 사이에 있다 이 말을 함수에 대한 명칭을 좀 바꿔서 읽어주세요라는 얘기야. 알았음? 뭐 작다면은 왼쪽이다, 크다면은 오른쪽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뭐뭐뭐 읽어주면 된다. 결국은 핵심은 딱 3개. 뭐뭐뭐 한판축. 그래서 보통 한판축 한판축 거리면서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원래 그 유형의 이름은 한판축이 아니라 근의 분리기는 한데 어쨌든 함수로 만들면서 읽어볼 거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fx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우변에 있는 함수는 y는 0, 다른 말로 x축이라는 함수입니다. 맞죠? 자, 읽어보자. 이 함수와 부등식은 가, 보다, 그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고 방정식이니까 뭐와 뭐의 교점이라고 읽어줍니다. 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읽어주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5보다 왼쪽이겠지? 됐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살짝 달라졌어. 근의 분리 중에서도 살짝 활용한 거. 뭐? 중, 적어도 하나가. 다시. 두 교점 중 적어도 하나가. 가라고 해야겠다. 그게 이제 조금 달라진 것 뿐이에요. 알았음? 그럼 뭐 하면 돼? 해석은 했으니 그걸 바탕으로 그림 그려주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적어도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작은 놈, 얘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여기서 한판축. 두 번째, 두 교점 중 얘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을 거야. 색깔이 바뀌었네. 라고 읽어도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어도 하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와 5 사이에 있어도 되잖아. 그래서 세 가지 그림에서의 한 판축 다 찾아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오케이? 끝. 그래서 제의 해와 예의 해와 예의 해를, 해래. K의 범위를 합집합으로 답을 쓰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풀이는 이게 최선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고 답까지는 내지 마세요. 왜냐면 저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에서 사실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던 한 판축 중에 한만 가지고 답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이 두 개거든. 판축은 안 봐도 되는 문제. 거기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까지는 알고 갑시다. 알았죠? 네. 야,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 외 나머지 공식들은 만들어가는 거지. 만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딱 이 공식을 반드시 쓰세요라고 하면서 유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공식이 딱 두 가지가 뭐냐?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 외분점. 딱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게중심도 공식이지. 얘네들은 뭐 완전 유형, 풀이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고 얘네들은 유형이긴 한데 다 응용되는 공식들이라서 요 두 개가 베이스야. 알았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내분점, 외분점 공식.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당연히 내분점, 외분점이겠죠. 중요하지 않은 또는 이미 다 알고 있을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빠르게 얘기를 하고 진행할게. 갑니다. 평면좌표로 갑니다. 제일 첫 번째, 좀만 왼쪽으로 떼자. 오른쪽으로 떼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기본 공식. 어느 한 점의 좌표가 x1, y1. 두 번째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요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치? 이 녀석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는 너희들이 XY축으로 놓여 있을 때 X 좌표끼리 뺀 녀석이 X2-X1이 가로의 길이, Y 좌표끼리 뺀 녀석 Y2-Y1이 세로의 길이가 만들어지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사실은 D를 구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중딩 때도 공식화해서 외우진 않았지만 당연히 구하고 있어요. D 제곱이 뭐야? 요거 가로의 길이 제곱, 세로의 길이 제곱. 요거지. D 제곱이니까 양면에 루트 씌워서 D를 구한다.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된다?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둘이 더해서 루트. 까리? 알고 계시죠? 끝!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유형이 뭐뭐 있는지 좀 이따 한 번 더 싹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이쯤으로 갈까?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본 공식이죠. 근데 얘는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가자. 간다. 점 A, 두 점? A, 그냥 A. B 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두 번째, x1, y1. 너무 뗐나? 좀만 올릴까? x1, y1. x2, y2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 성호씨, P의 좌표 공식 혹시 외우고 있나? 불러줄래요? 내분점. 까묵? 옆에 차? 까묵? 아, 맞다. 여기 직선 안 한 사람 있지? 도영, 손 들어봐.
아, 시윤이 됐고. 또 나머지 확인했어? 나경 씨? 내분점 공식 까먹음? n 플러스 n분의? 자, 거기서 멈칫하죠. 수민이 분자 뭐야? 잘 몰라요. 자, 요 녀석을 외울 때 내가 물어본 것도 사실, 뭐야 이거? 사실은 잘못되기는 했어.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별식 외우듯이 막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외우듯이 mx 더하기 nx1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렇게 외우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외우면 100% 까먹어요. 방금 나경이처럼 몸짓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식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미안해. 여기 살짝 빠졌다. 그치? 에 대하여 AB를 여기도 AB를 여기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겠지, 문제에. 거기에다가 B를 위에다가 쓰라고 해요. 그래서 크로스로 곱한다고 외우라고 해요. mx2 n x1 그게 분자고 my2 n y1 그게 y좌표 구할 때의 분자야. 그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식으로 불러주세요라고 안 하죠. 구할 줄 아니? 정도만 물어보면 끝이고. 근데 나는 외우는 방식을 살짝 다르게 할 거야. 자, 일단 내분점까지는 너희들이 쉬운데 외분점을 사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외우는 방식을 다르게 가거든요. 일단 선분의 AB는 이거지. 자, 그 선분의 길이를 m대n으로 내분해봐. 예를 들어서 2대1로 내분해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3등분점 찍어서 얘가 P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은 m대n이니까 m대 n으로 쓰기는 할게. 맞죠? 공식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가는 거지. 문제는 AB의 외분점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름부터 이상하지 않아? 분, 나누세요잖아. 그치? 근데 선분을 나누는데 안쪽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나누래. 그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바깥에서 어떻게 나눠? 그래서 하게 되는 게 결국은 거리 B를 나타내는 거고 A로부터 P까지의 거리와 B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이 되는데 네, 선분 AB 또는 두 점 AB 안쪽으로 P를 세우고 얘도 마찬가지보다 결국은 A로부터의 거리의 B와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M과 N이 되도록 B가 M 대 N이 되도록 바깥에서 점을 찍어주세요거든. 오케이? 그럼 결국 바깥쪽이니까 AB에 연장선 위에 있을 거고 그리고 A로부터의 거리의 B와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M 대 N이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 분이라는 명칭으로 기억을 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알았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봐. 어떻게? 선분 AB를 2대1로 외분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린다? 선분 AB와 선분 AB의 연장선에 대하여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 B가 2대1 A에서 멀어 B에서 멀어 A에서 더 멀다 그치? 그러면 A에서 더 멀리 B에 가깝게 바깥쪽 여기로 가시면 되며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찍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외분점을 찍고 자 앞에 있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점을 찍고 경유해서 이 점을 끝점으로 오도록 그림을 2대1로 갔다 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A에서부터 출발해서 찍고 돌아오는 길이가 2대1이 되도록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서 나는 점의 이름을 선분 누구누구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세요, 외분하세요 라고 할 때 앞에 점을 시작점, 뒤에 점을 끝점이라고 읽어줘요. 그림을 그리는 것 때문에. 그러면 공식을 쓸 때 너희들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내분은 2B를 더하고요.
외부는 두 b를 빼면 됩니다. 그냥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고민을 하지 말고. 분자도 똑같이 두 b를 더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한 칸씩 한 칸씩 떼고 있죠. 분자에서는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그 곱하는 순서를 무조건 뭐라고? 뒤에 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으로 기억을 합시다. 외분점도 마찬가지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왜 내가 끝점,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되게 쪼잔하게 A의 좌표 주고 B의 좌표 줄 때 BA를 이라고 하면서 쪼잔하게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아까 방식으로 들어가려면 2대 3이 아니라 3대 2로 써서 크로스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너희들이 놓쳐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뭐? 공식을 쓰자. 외분을 한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두 b를 뺍니다. 응? 분자도 두 b를 뺄 거예요. y좌표도 두 b를 빼요. y좌표도 분자도 두 b를 빼요. 그때 분자에다가는 하나씩 하나씩 곱하는데 곱하는 순서는 항상 끝점, 시작점 순서로. 알았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끝점, 시작점 순서니까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앞에서부터 뒤로, 앞에서부터 뒤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알았음? 자, 분모, 분자 둘 다 내부는 b를 더하기, 외부는 b를 빼기. 분자에다가 곱하는 녀석은 항상 뭐? 선분 누구를 내분하냐, 외분하냐 보면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가시면 돼요. 그럼 절대로 안 까먹어요. 오래 가고 기억이. 알았음? 외우는 방식 설명이었어요. 왜 공식이 이게 나오는지는 비례식 삼각형 두 닮음의 비례 가지고 풀면 됩니다. 닮은 비. 알았음? 그래서 딱히 설명은 안 할게요. 이해됐어? 그냥 증명은 안 할게요. 요게 이제 내분, 외분, 공식 외우기. 외울 수 있겠어? 오케이? 혹시 본인이 외우고 있는 방식이 있었고 그걸로 실수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걸 꼭 바꾸란 얘기는 아닌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기억을 하려면 사실 외우는 방식을 좀 바꾸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까먹어. 2학년 되면. 알았죠? 그럼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외웠다. 그럼 거기서 처음으로 응용되는 문제가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요.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 자, 간다.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자, 간다. 기침하고 있는 우리 수미 씨.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외우고 있나? 윤! 외우고 있나? 그렇지. 맞죠? 자, 무게중심 공식 기억하세요. 세 꼭지점의 좌표들이 평균 좌표 구하면 됩니다. X좌표도 평균. Y좌표도 평균. 자, 얘는 간단하게 왠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도형의 방정식으로면 너네들을 또 내신 문제에서 괴롭히는 게 몇 개가 있고 그 괴롭히는 녀석은 바로 증명입니다. 오케이? 뭐 응용을 못해서도 당연히 틀리겠지만 증명이 꼭 나오거든. 근데 모든 공식을 모든 걸 다 증명하세요는 아니고요.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가자. 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렇게 되냐면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의 성질을 가지고 가는 거야. 뭐? 일단 중선들의 교점인 거 아나요? 짠짠, 짜잔, 짜잔, 짜자잔, 짜자잔. 그게 무게중심이거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남기. 일단 무게중심은 중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비가 몇 대 몇? 2대 1인 건 너네가 알고 있죠. 자, 여기서 내가 얘를 x1, y1
얘를 x2, y2. 얘를 x3, y3라고 해보자. 요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중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기. 인 거 알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뭐 풀어주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만드는 2대1 내분점을 만드는 겁니다. 2대1 내분점이니까 두 b를 더하자, 두 b를 더하자. y좌표도 두 b를 더하자, 두 b를 더하자. 근데 곱하는 순서가 끝점, 시작점 순서라서 여기다가 이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AC 이게 들어가. y좌표 생략할게. 계산해주면 3분의 x1, x2, x3의 합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이에요. 알았죠?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중딩 때 배웠던 성질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하나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걸 거다.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저 녀석과 연결되는 건데 초록색으로 가자. 삼각형의 사심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오심이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가 사라져서 4개의 심들이 남았어. 자, 그럼 뭐 너네가 알고 있는 심, 무슨 심? 무게중심. 두 번째, 너희들이 들어본 누구? 내심. 세 번째는 누구? 외심. 그 다음에 마지막 처음 들어보는 수심까지 요 4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 넷 다 뭐를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림으로써 뭐 작도하세요는 아니고 뭐냐 그 콤파스랑 뭐 자가지고만 그릴 수 있는 작도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림에서의 특징, 내심의 정의, 뭐 기타 등등, 성질, 기타 등등 그런 그림에 대한 특징 하나와 두 번째는 뭐 좌표 구하기를 알아야 됩니다. 냈다. 그거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야. 물론 좌표 구하는 방식은 지금 뭐 공식화해서 다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를 보여줄 거지. 알았음? 자, 일단 첫 번째. 공간이 너무 없는데? 나 지워도 되지, 이거. 그림 좌표. 냈다. 내심다. 위에다가 쓰자. 냈다. 뭘 알아야 된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일단 무게중심부터 가보자. 자, 시훈아,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작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특징 또는 어떤 방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렇지. 자, 무게중심은 이름에 힌트가 나와요. 뭐? 중자. 뭐? 세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세 직선의 교점. 하나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중선들의 교점이라고 해서 아까 했던 거죠.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두 번째 좌표는 저 공식으로 가시면 되고. 알았죠? 무게중심 쉽죠? 자, 수심은 내가 바로 설명할게. 수심은 숫자가 힌트야. 중심이랑 되게 비슷해요. 무게중심이랑 되게 비슷한데 세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뭘 그어요? 수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선, 여기서도 수직인 선, 여기서도 대변을 향해 수직인 선, 수선을 그어주면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걔가 바로 수심이에요. 오케이? 자, 이 수심이라는 명칭은 고등부에서 원래 잘 안 합니다. 근데 구해야만 해요.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와. 뭐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수심이라는 명칭 안 쓰고 세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은 수선들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너무 쉽고 보통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수업 때 얘기를 해요. 자, 외워.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나.
그 녀석을 수심이라고 할 거야. 문제에서 수심의 좌표를 구하죠.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죠. 알았죠? 외우셔야 돼요. 알았음? 자, 그런데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공식이 없습니다. 이 네 개 중에 좌표 구하는 공식은 유일하게 얘가 하나야. 나머지는 만드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서 힌트가 다 나와요. 알았음? 얘는 수선을 구해요. 수선을 구해요. 세 번째 건 안 구해도 돼.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알기 때문에 두 수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합니다. 어느 단어에서 나오겠어? 다음 단원인 직선에서 나오겠죠. 왜? 수선을 구하는 방법. 직선을 구하는 방법 단원에서 등장을 합니다. 알았죠? 어느 단원? 직선의 방정식. 얘는 지금 어디서 나왔어? 좌표. 평면 좌표에서 나왔어요. 알았죠? 자, 이거 저기 성호, 여기 지금 내 손바닥 보이냐? 얘 때문에 안 보이지? 자, 세 번째 갑니다. 내심으로 갈게요. 내심은 이미 알고 있지? 자, 그림 그릴 때 뭐를 그려서 교점으로 찾아? 외우고 있는 사람 없나? 그렇지, 정확해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세요. 그러면 외심은 뭐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맞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 그때는 직각삼각형을 예를 들어서 찾아봐. 자, 수직 이등분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교점이 어디 있어? 이상한 데 있죠. 내부에 위치하지 못하고 경계나 외부로 위치하게 되지. 그거는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외심입니다. 알았죠? 한번 둔각이나 직각으로 슬쩍 그려보면 알아.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당연히 외부에 존재하죠.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 얘의 수직이등분선, 이 녀석의 수직이등분선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여기 있지. 그게 바로 외심이죠. 그래서 뭐가 내심이고 뭐가 외심인지는 외우기는 해야 되겠지만 헷갈리면은 둔각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가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알았어. 다시 한번. 내심은 뭐다? 찍, 찍, 찍. 예. 보통 I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수직 이등분선. 얘가 외심, O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갑니다. 그럼 세 번째. 내심은 좌표는 어떻게 구하게? 얘처럼 직선들의 교점으로 하기에는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 배워도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구하는 게 아니야. 얘는 다른 방식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중딩 때 배웠던 특징을 가지고 가는 거지. 어떻게? 내접원의 중심이다 보니 뭐예요? 직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어느 단원 문제냐면 직선의 방정식 단원 문제예요.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직방에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알았음? 뭘 살려서? 내심, 내접원의 중심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해요. 알았죠? 마지막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지금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한데 이 길이가 다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뭐가 같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3개가 똑같다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합니다. 알았음? 어느 단원 문제예요? 2번 단원 문제죠. 그래서 평면 좌표란 직선의 방정식에서 삼각형의 4개의 심들을 그림을 그리거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총 4개 다 등장합니다. 평면 좌표에서 2번, 직선의 방정식에서 2번. 그래서 이번 교재, 이번 숙제 보면은 마지막 거 외심의 좌표 구하라고 해요. 다 뭐 한다?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A, B, 중심으로 잡았던 A, B가 나올 겁니다. 알았음? 자, 이거 얼른 필기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공식과 기본적인 유형 설명한 거예요. 파생되는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끝. 자, 얼른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합시다. 얘는 지워도 되죠?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게 된 증명이고. 아, 근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거 원래 내신 대비 들어갈 때 내신 직전에 직보 때 보통 정리해 주는 게 이건데 이걸 너희들한테 써먹었다 벌써?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증명. 지금 이 판서가 너네 내신 대비 때 수상 기말고사 준비할 때 1학기 기말고사 준비할 때 내가 나한테서 볼 판서예요. 최종 정리용. 지금 그거 너희들한테 써먹어 준 거예요. 알 수 있겠죠? 자, 다 필기할 게 있으면 필기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내신 정리는 아니니까 교재에 없는 요거는 써주자. 알았지? 기기. 각각의 유형에서 파생되는 유형 몇 가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뭐 일단 여기다가 판서 거쳐 쓰는 건 딱 하나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딱 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너네들 교재로 치면은 두 번째 유형.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좌표 구하기. 이게 다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뭐 하라는 거야? 구하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로 A, B로 잡은 다음에 어느 한 점이 있을 거고 어느 한 점이 있을 거야. A로부터 P까지의 거리와 B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맞죠?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가 어때? 둘 다 루트 가지고 있거든. 그럼 루트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루트 속에 있는 것끼리 같다고 비교하면 끝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풀 때 보통 뭐 하자? AP 제곱은 BP 제곱이라고 풀자. 그게 답니다. 그 유형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교재 110페이지에 12번, 13번, 14번에 있어요. 14번, 13번, 13번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자, 그냥 내가 풀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2,-1, B라는 점의 좌표가 3,2라고 주어져 있고 Y는 X 위, 이 말이 이제 좀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위에 있는 점 P를 보면서 뭐 하자? 거리가 같다. 같은 거리. 그럼 너희들의 풀이에는 뭐가 들어오면 된다고? A로부터의 거리 AP와 B로부터의 거리 BP가 서로 똑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AP에도 루트 가지고 있을 거고 BP에도 루트 가지고 있을 거니 우리는 뭐에서 출발한다? 제곱을 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AP를 구하자, BP를 구하자 해야 되는데 Y는 X 위라고 하면 했지 P의 좌표를 A, B, 뭐 A, 2A 뭐 이런 식으로 안 줬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 녀석의 좌표를 잡는 것부터가 힌트가 되는 거지. 왜 A, A야?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답은 뭐 A-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는 BP제곱 A-3의 제곱과 더하기 A-2의 제곱으로 푸시면 되잖아. 그럼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지.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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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사라질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A를 찾으시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저 녀석은 그냥 공식 쓰면 된다. 대신에 제곱끼리 비교하자.
였다면 그걸 살짝 응용한 게 바로 얘야. 거리와 거리와 거리가 같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하나는 바로 얘야.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면 a, a로 잡으면 되겠지. y는 2x 플러스 1 위에 점피가 있다라고 하면 뭐로 잡으면 되겠어? a, 2a 플러스 1로 잡으면 되겠지. y좌표는 x좌표의 2배에다가 1 더하세요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있겠어? x축 위에 점 p. 그러면 뭐야? y좌표가 뭐란 얘기야? 0이니까 a, 0으로 잡으면 되겠지. 이건 이제 문제마다 할 얘기들이고. 알았죠? 이해됐음?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판서에서 넘어오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끝났습니다. 각각에서 흩어져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또 교재에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유형 3번에 있습니다. 갑니다. 설명할 게 되게 많죠? 이거 좀 다 지워도 돼? 자, 유형 3번에 있는 녀석은요. 나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심화야. WS반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 때 하는 수업이라서 이 녀석은 뺄 거야. 첫 번째와 세 번째 교과서에 나오는 녀석 두 가지로 할 건데 첫 번째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거리의 합의 최소. 유형형 3번이죠. 근데 거기 안에 있는 거 더 뽑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거 따로 있어야 돼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몇 번이야? 17번은 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았죠? 거리의 합의 최소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요거 혹시 궁금한 사람들의 이름만 얘기해 줄게요. 거리의 차이 최대. 블랙라벨에 보통 나와요. 마플 시너지에도 행일, 행복한 1등급 거기에 나오고 하이하이는 아마 없을 거야. 자,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거리의 합의 최소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근데 그 안에서도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져요. 어떻게 나오냐면 임의의 점피와 어떤 유형 3번에 있는 15번, 16번에 해당하는 어떤 직선 위의 점피에 대하여. 그 말은 이 문제는 지금 하이하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얘만 있습니다. 두 번째 제곱의 합의 최소도 역시 마찬가지야. 17번은 여기 밑에 거에 해당합니다.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 근데 랜덤한 점도 있어요. 얘가 지금 하이하이는 없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으로 갈라지고 임의의 점피는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쉬워. 문제가 결국은 뭐냐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찾기야. 거기는 15, 16번 비슷하게 생겼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보면. 근데 P에 대한 정보가 안 주어져요. 지금처럼 X축 위에 있는 점P에 대하여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점P 또는 그냥 P. 알았음?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요. P를 아무 때나 찍어봐. AP, BP의 합은 이거지. 맞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찍어봐. AP, BP의 합은 이거지. 그게 가장 짧아지는 순간을 찾아보래. 어떻게 되면 돼, 시윤아? 그렇지. 일직선으로 빡! 이런 데 P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P가 꼭 지금 내가 찍은 저기여야 해? 그건 아니지. 여기 존재해도 되죠. 그래서 P의 위치는 절대로 못 물어보는 대신에 AP, BP의 합의 최소 값을 물어보고 그때의 답은 그냥 선분의 AB가 답이야. 그림 한번 슬쩍 그려보면 답 쉽게 나오죠? 자,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굳이 돼요? 보면 압니다. 활용형으로 나와요. 알았음? 책에 있나? 뒤에 있어요. 1등급에 있습니다, 얘는.
알았죠? 힌트를 줄까? 33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힌트 난 줬다. 풀 때 고민을 해봐. 알았지? 알았지? 넘어가도 됨? 자, 간다. 직선 위에 있는 점 P입니다. A가 여기 있고, A, B가 여기 있어.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게 뭐 X축일 수도 있고 이상한 직선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P가 있어요. 어디인지 몰라요. 아무 때나 그려봤어. 그때 AP, BP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아까 위에서 대답한 걸로 얘기를 해보자. 결국 거리의 합의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 일직선. 근데 이건 일직선 만들 수 있어 없어? 지금 상태에서 못 만들지. 무조건 꺾여야 되지. 근데 일직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두 점 중 아무나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BP의 길이는 B'의 P의 길이와 똑같지. 그러면 AP, BP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AP 플러스 B 프라임, 글씨 왜 이래? B 프라임의 P의 합의 최소값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냐? 무엇을? 여기서 꺾이는 이 직선을 뭐로 만들 수 있겠어? 일직선을 만들 수 있고 답은 AB 프라임의 길이입니다. P를 구해야 한 거예요. 구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AB 프라임을 바로 구하러 가는 거예요. 최소값을. 알았죠? 알았죠? 아이, 배고파. 그리고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로 가는데 여기서는 내가 잘 말 안 하는 외우세요가 등장합니다. 아직 시간 3분 남았어요. 저거 한 2분, 3분 빠르거든.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자. 나이씨. 제곱의 합의 최소가 나옵니다. 제곱의 합의 최소가 나와요. 셋 다 외워야 돼요. 무엇을? 각각 최소가 되기 위한 P의 위치를 외우세요. 진짜 쉬워요. 얘는 AB의 중점이 P의 위치면 됩니다. 중심이 아니라 중점. 세 번째는 회점 ABC가 있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누가? P의 위치가. 저기서는 최소값을 찾고 P를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P를 찾고 최소값 찾으러 가는 거야. 알았음? 뭐 그건 떠나서 일단 P의 위치를 외워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등장하냐면 증명 문제가 역시 학교 시험 서술형에 나오죠. 증명은 우리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외우자가 일단 우선이고 외워서 풀자가 우선이거든. 근데 직선에 있는 점 P다. 그러면 어떻게 가냐? 얘는 직선이 보통 주어지거든. 예시로 갈게. P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요? 그때 써보면 A에 대한 2차식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은 결국 뭐가 됐다? 2차식의 최대 최소가 됐다. 2차 함수의 활용 파트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문제로 바뀐 겁니다. 알았음? 끝.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운 건 얘만. 나머지는 풀이 방식이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하면 너희들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딱 하나 빼고. 그거는 나는 보통 내신 대비 직전에 하거나 아니면은 직선으로 넘어간 뒤에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자취. 그래서
여기다 쓰니까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하나 남은 게 자취. 교재에는 어디에 있냐면 있습니다. 여기. 어이구야. 유형 7번에 있어요. 유형 7번은 그래서 위에다가 작게 X 표시 쳐두세요. 유형 7번 위에 X 표시. 푼다 안 푼다? 숙제에서 뺍니다. 알았죠? 자취의 방정식은 언제 한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선에서 할 겁니다. 알았음? 알겠지?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녀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형 6번인데요.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 겁니다, 오늘. 와우, 오바됐네. 자, 아까 이쪽에 있었던 거 기억나? 첫 번째 판서. 두 점 사이 거리 말고 내분 있지.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유형인데요. 바로 뭐냐면 파푸스의 중선정리. 그냥 보통 중선정리라고 하는 녀석 하나랑, 그 다음에 중딩 때 배웠던 거 한 번 더 하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뭐냐면 중선이 나왔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알았죠? 외우는 공식입니다. 갈게요. 얘는 중딩 때 한 거 A, B, C, D라고 거리를 잡아주면 거리 B, 누구 대 누구는? A 대 B는 누구 대 누구다? C 대 D다. 중딩 때 배웠던 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사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더 가깝기는 한데 A, B, C, M이라고 했을 때 외우셔야 돼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M의 제곱에 더하기 AM의 제곱의 합과 같다. 물론 2배를 했을 때. 그래서 저 공식을 만드는 재료들이 이놈과 이놈, 딱 봐도 제일 긴 놈 2개 더한 제곱의 합과 요 놈과 요 놈 하나, 물론 BM 대신에 CM 써도 돼. 길이 같으니까. 의 제곱의 합의 2배랑 같다. 이거 공식 외워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의 활용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 내분점, 외분점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얘거든.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도 얘고. 쟤는 쉬워. 오케이? 오케이? 끝! 그러면 이제 진짜 너희들이 배웠던 평면좌표 다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설명하고 끝 아니고요. 부등식처럼 거의 방식에 대한 뜬구름 잡는 좀 큰 그림만 설명하고 끝 아닙니다. 세부적인 유형들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야. 문제만 안 풀었을 뿐, 내가 계산만 안 해줬을 뿐,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서 싹 다 문제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잘 한번 풀어와 주세요. 빠이요.